뉴욕 증시는 소비 주택 지표 부진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올랐습니다. 내년 1월 중순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골자로 하는 동절기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 제품 가격 전망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온 유럽 국가들에 의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해 급감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동 국가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7대 대도시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고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을 통해 10년 내 18에서 40%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이 뚜렷한 이벤트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악재성 재료가 나왔지만은 악재보다도 호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일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유럽과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장 속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건설업종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 긴축의 영향으로 일본 수출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개발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 혼조세가 나왔고요. 다우지수만 이 상승세를 타면서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양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시장 흐름 자체가 다시 양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최근 11월 달에 약간 위축심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큰 부분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펀드 환매 물량 부분들이 되면서 물량들이 좀 처리가 됐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투신권에서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펀드 환매보다는 증권과 보험창구 쪽의 기관들 상당히 포지션 부분들이라든지 단기 모멘텀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메이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양매수 그리고 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배당 투자 부분들을 보고 기관 메이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 약 5,000개 이상이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금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만 더 유지가 된다 하면 프로그램 매수 부분도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연말 2011년도 장세에 특히 외국인들의 포지션 부분들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성장성 일단 한 단계 레벨업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 마켓 부분이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일 소비 관련된 지표는 약간 더 위축이 되긴 했지만 미국 경기 지표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그리고 전일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부분이 다소 미약하지만 약간 터닝 부분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글로벌 마켓 부분에서 두 개 국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들의 마켓 부분들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소 투자자들 투자 모멘텀 부분도 위축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면 이제 4, 4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프리 어닝 시즌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섹터 부분들에도 반등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제 4, 4분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4, 4분기 실적 2010년도 실적 부분들을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됐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을 거로 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가장 주도적인 업종은 건설 업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미분양 관련된 부분에서 올 상반기에 상당히 위축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면서 상당히 건설업종의 상승 모멘텀을 크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좀 모멘텀이 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건설업종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건설업종 부분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뭐 파급되는 은행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실 PF 관련된 부분에서 상반기에 좀 위축이 됐던 부분이 건설업종이 다시 이런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부분들로 인해서 대선을 날 수 있는 불씨가 좀 제공이 된다면 건설업종으로 인해서 다른 업종까지 뭐 철강업종도 뭐 이 업종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은행업종 부분까지 선순환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순환 부분들을 지속 관심적으로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장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왔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건설업종 쪽으로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 이 닷새째 하락세를 타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코스닥 이쪽에 대한 조명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코스닥이 그 시장에서 메이저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유가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기관 그다음에 자산을 랩 어카운트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중소형주 편입이 아니라 시장이 그 인덱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큰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러한 큰 흐름 자체는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중적으로 어떤 포지션 부분들로 비중들을 샀을 때 대형주 쪽은 6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정도는 한 20 정도 하면서 나머지 20% 정도는 현금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네. 물론 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 매수가 돌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 새로운 신년이 열리면서 이런 그 중소형 테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주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최근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상한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액트라는 신규 종목군도 상승 레벨 부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중소형주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까지는 아직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런 매수세 부분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 비중이라든지 매매 비중 자체는 여전히 글로벌 메이저 쪽에서 움직이고 작은 부분, 순환매 부분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떤 종목군 어제 건설주가 올라갔다 해서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같은 일차 상승 부분 나왔다가 하락 부분 나오고 이게 지금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눌림목 부분들에 접근하시는 게 투자 부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부분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아몰레드라든지 반도체, 특히 통신기기 부품 관련된 업종분들은 내년에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태블릿 PC 부분들에 따라서 매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저가 매수 부분들로 한꺼번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좀 분할로 나누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김에 이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네네. 어제까지였죠.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이제 딱 어제자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동시효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텐데 약간의 약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군을 좀 보유를 하셨느냐에 따라 약간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좀 있겠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일 소폭이지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기 선행지수와 미국 그 경기 지표 부분들 이번 주에 주택 관련 지표라든지 PMI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등락 부분들은 조금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기 부분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서서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철강이라든지 IT, 전기전자 쪽 특히 그다음에 해상운송생 관련된 섹터 부분이라면 물량 부분들 배당을 받았다면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당 투자를 한두 달 전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있는데 배당을 받으셨다 가면 어떤 그 단기 반등 부분들이 나왔다면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운송등 관련된 그다음에 일단 금융주들 순환매 부분도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보험 섹터까지 순환매 부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 섹터도 한번 관심 좀 주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배당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선진국의 소비 경계 선행지수 개선에 따라서 해상 운송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코스닥 시장에서 이 통신이라든지 전기전자 뭐 일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게 유효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 조금 더 팁이 될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그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신용 리스크 부분이 다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조금만의 악재 부분들만 나오면 다소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뉴스에는 매도를 하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매수하는 것처럼 어떤 순환매 부분이 어떤 건설주도 어제 급등이 너무 나왔죠. 건설주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뉴스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이라도 바로 이게 올라가서 어제 7% 8%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분양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밀접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접근되지 않고 상승폭이 나오지 않은 정도 현대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건설 기자재 쪽에서의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LG 하우스 실수는 나중에 이런 건설 산업이 일어나면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보다 이렇게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되는 종목군들 접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건설 경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중국의 경기 선행기수 부분들이 따라서 우리나라 섹터 부분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들이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군들을 좀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한 두세 종목군들을 업종군 대표주 정도로 매매 부분들을 접근하시기로 꼭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뉴스 부분들에 따라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 관심을 압축시켜보는 과정도 필요해 보여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 오늘은 포스코라는 종목을 관심종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종이 어제 전일 상승 부분들, 그리고, 물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국내 건설업종에 민감한 영향 부분들보다는 해외 부분들, 이제까지 하락 파동 부분들이 50만 원대부터 지금 40만 원대까지 빠졌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2010년도 상반기에 철광석 가격 부분에 상당히 급등이 됐는데요. 이런 가격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가격 상승 부분들을 제품에 전이를 시켜야 돼, 빠르게 좀 전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가격 부분에서 컨트롤 부분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는데 이제 4분기부터는 약간 이제 저가 부분들의 철강석 부분들을 유입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쪽에서는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주의 상승 부분들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차기 주도 업종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겠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통운이 다음 달 정도 1월 정도 해서 매각 관련된 부분들 세부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 조건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루머 부분들이 일단락이 되면서 1차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데 이 부분들은 대한통운의 인수를 통해서 포스코의 신성장 동력 부분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본 것처럼 대한통운을 인수를 하면서 포스코의 신성장 동력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제철과 고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 고로 부분도 현대제철이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경쟁 부분이 부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수 부분들이 약간 매출 부분들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등에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지금 확보 중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외에서의 마켓 부분들에 대한 점유율 상승 그리고 대한통운 인수 가능성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 매각 관련된 부분도 좀 진행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철광석 가격 상승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중국의 경기 성장 지수라든지 미국의 경기 부분들이 반등하면서 이런 철강 관련된 매출 부분들이 점차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 사항들을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전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현황인데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현재 지금 54만 원대에서
44만 원대까지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 가격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전이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기 모멘텀이 부재로 인해서 특히 기관들의 어떤 하락 모멘텀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받았던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이 갭 부분들이 좀 메꿔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수급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아침에 지금 시가 부분이 지금 뭐 48만 3천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어제 전일 종가상 오후장에 5일선 돌파까지 시도를 해보는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갭 상승 부분들은 최소한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할 때 뭐 지금 시가 부분도 48만 3천 원 정도 나오는데요. 시가가 마이너스 정도로 시작된다. 약 48만 9천 원 정도의 48만 9천 원 정도, 49만 원 정도까지의 개파락 부분들이 진행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1차 목표가 부분들은 정고점 수준인 54만 원까지 중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부분들은 47만 원 정도로 밑에 가격까지 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포스코 살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증권 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난주에는 그 LG그룹의 5대 신사업 분야에 대한 21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탑픽으로 LG생명과학과 LNF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LG생명과학은 크게 오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기관이 11일 연속 매수로 주워 담기 앞장서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최근 3일 연속 매수에 나서는 등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업종별 순환매 속에서 제약적으로도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LG생명과학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LNF는 그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절가 이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대형주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친 개인들이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그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태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LG생명과학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규 매수 입장에서 괜찮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약 업종에 대한 그 업종별 순환매도 예측이 되고요. 동아제약이나 네. 중군당도 다 같이 밑에서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맞춰서 LG생명과학도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LNF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손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반대로 LG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그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헤드라인이 건설주의 날이다라고 나왔었는데요. 네. 어제 건설주의 급등은 정부가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일 업무 보고를 통해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은 제외를 하고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요. 등 분양가 규제를 개선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판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 주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그 해외 건설 수주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도 들려졌는데요. 해외 건설업 협회는 28일 올해 그 해외 건설 수주액을 가집기한 결과 700억 달러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연속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 비해 그 40% 이상 급증한 금액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단 한 건의 수주로 186억 달러를 계약했고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도 각각 65억 달러와 48억 달러, 그리고 44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하여 국내에서 부족했던 모멘텀을 해외로부터 충족시켜 어두웠던 건설 시장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그 공공발주 물량까지도 35% 이상 감소하여 국내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지만 어제 발표된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을 시작으로 얼어붙었던 건설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터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로부터의 그 수주 물량뿐만 아니라
국내 물량까지도 대부분 그 대형 건설사 상위 업체가 거의 싹쓸이하는 만큼 국내 아파트 건설에 의존하는 그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건설의 날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건설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요.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슨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제 장이 상당히 좋았던 건설주들의 모습이었는데 종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대형주들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몇 종목 추려보도록 하죠. 예, 우선 어저께 대림산업이나 그 GS건설은 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폭등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물량이 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탑픽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현대건설 매각 관련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연내 늦어도 1월 4일까지는 판결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채권단과 현대그룹 어디가 이기든지 그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화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최근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대건설이 다시 현대그룹으로 매각되기에는 뭐 대출 확인서의 정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현대건설의 그 펀드멘탈에 대한 접근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8%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0년도 해외 수주 물량도 2009년도 대비해서 한 153%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그 증시의 속성상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대건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어저께 이제 다른 건설주들은 폭등을 했는 반면에 현대건설은 거기에 미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매각 관련 문제 때문에 이제 오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61선 부근에서는 사봐도 괜찮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7만 원 근방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8만 100원에 약간 보면 8만 원을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그 전일 그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를 7만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만원, 손절가는 6만 5천원 선으로 적정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현대건설 노려볼 만하다. 어제 상승률도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한 종목이 아닙니다.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삼성물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어저께 이제 좋은 모습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현대건설과 반대로 그 4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21선 부닥치고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장기 미분양 및 그 일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손실이 반영되면서 이익 규모가 축소된 것이고 이것이 일회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년 초에 그 해외로부터의 수주 그리고 상사 부분과 자원 개발 부분의 턴어라운드 기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식토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전 산업이 계속 상한가를 치고 가듯이 그 식토류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해외 식토류 관련한 광산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내년이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내년 상반기 그룹 내 그 계열사 재편에 따른 모멘텀도 관심 사항인데요.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도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요. 매수가는 77,500원 근방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9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9만 원은 전고점인 83,500원을 뛰어넘어서 삼성물산 그 최대 고점 89,800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그 밑에 그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61선 근방인 7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그래도 한 15%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삼성물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투자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기관 쪽에서 매물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관 쪽에서는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이전에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먼저 올라갈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주들이 동반 상승했을 때 삼성물산이 먼저 상승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익 실현, 그러니까 다른 건설주로 좀 갈아타기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삼성물산도 최근 뭐 1개월 동안 기관 쪽에서 한 300만 주 가까이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이 거의 소진되어지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그 12월 20일 이후로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매도량과 외국인 매수량이 비슷해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황이 좀 변하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살펴보면요. 현대건설은 7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 8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6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물산은 7만 7,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고 목표가 9만 원 선 한 1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절가는 7만 5천 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주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대형주 쪽으로 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소형주 쪽으로 이 개인들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게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정부로부터의 그 건설 경기 부양책에 가까운 그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그 올해 공공발주 물량이 35% 감소한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나라 국내 공공 발주 물량은 좀 더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동산 경기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앞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 첫째가 이제 실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올해만 해도 대형 건설사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뭐 일부 대형 건설사들도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당장 그 4사분기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 업체도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건설주들이 지금은 이 단기 바닥이라든지 단기 테마, 정책에 대한 테마로 반등을 하지만 이것이 이어지기에는 좀 쉽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이번 상승에 한번 손절매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대형 건설사 쪽으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형 쪽이 더 낫다.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가볍지만 큰 종목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올해 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박종혁 과장님과는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 이제 내년을 맞이해서 방송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올해 현재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식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올해장 리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올해 이제 오늘 배당락을 합니다. 오늘 배당락을 해서 주가가 이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이제 배당 이론 가격으로만 본다면 한 12에서 20포인트 가까이 사이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하락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 국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저께 선물 계약, 신규 매수를 한 4천 계약 가까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배당일 전일날 들어왔다는 얘기는 선물은 배당이 없으니까, 차후 배당락 이후에도 국내 경기가 국내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면 마감을 하는데요. 내일 같은 날은 어느 정도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매수 물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1월로 이후까지도 시장을 좋게 판단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 초 시황도 상당히 좋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오늘 어제 선물 매수한 그 계약 수가 4천 계약이 넘고 네. 그것이 신규 매수 물량이기 때문에 다 내년을 바라보고 들어온 물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내년 1월 중순 이후 나오는 우리나라 2010년도 실적이 또 향방을 가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도 찾아봤고요. 내년의 전망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박종혁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이 수급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또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상당히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한번 짚어보고요. 개장 상황까지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화면을 바라보니까 좀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오히려 상황이 조금은 더 좋은데요. 오늘 배당락일입니다. 코스피부터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정도 내리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 쪽으로 해서 낙폭이 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죠.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1% 중반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SK에너지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약세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시효과상인데 거의 가격 제한폭에 가까운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00% 무상증자 소식이 들려졌고 이 동시효과 때 가격이 치솟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KT 4% 육박하는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 0.3% 내리면서 시장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삼성물산 역시 그런 움직임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을 살펴보면 코스닥 쪽이 오히려 더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동서를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용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좋은 출발이 또 예견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1위 삼성전자는 0.2%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95만 원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3인방은 어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양상이 약간 다르죠. 이 기아차 같은 경우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큰 움직임이 없고요. 모비스 0.3%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2%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화학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금융주들 동시효과 때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역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나란히 0.7, 0.6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내리고 있고요. 한국전력 0.6% 내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 0.5% 오르고 있고요. LG전자, LG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세입니다. 1%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6% 정도 상승을 했었나요? D램 값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일본 업체죠. 이 LP다가 D램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대만의 후발 업체들을 계속해서 인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이 전기전자 업종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종 쪽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약보합권입니다. SK텔레콤은 4.4% 급락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0.8%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말씀드렸죠. 100%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한 주씩 더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11.3%, 11.8%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매우 놀라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3.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주들의 부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배당도 많이 하는 이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엿새째 상승세를 거듭했었고요. KT 역시 그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죠. 오늘 낙폭을 좀 크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 삼성물산 나란히 약세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0.4%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1%대 낙폭, S-오일 역시 1.8% 내리고 있습니다. S-오일 역시 배당을 좀 많이 하죠. NHN은 1.1%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0.4% 내리고 있는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5.8포인트 하락하면서 2027 가리키고 있고요. 낙폭 0.2%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세인데요. 500선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497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막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서울반도체 0.8% 오르고 있습니다. CEO쇼핑, 포스코ICT 나란히 1.2, 3.4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스 1.3% 오르고 있습니다. SFA와 태용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선은 낙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지스홈쇼핑 1.3% 내리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성광밴드는 큰 움직임이었고요. 성용광전투자가 강세였습니다. 어제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끝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강 1.1% 오르고 있고요. 어제 좀 하락세를 보였었던 덕산하이메탈 2.8%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1%대 상승세, 테크노세미캠이 흐름이 좋습니다. 3만원 선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네요. SD디지텍 그리고 동국SNC 강세입니다. 파트론과 하림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차장 연결해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지금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상황이 좋고요.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미국 시장의 종가는 그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주택 관련 소비자 기대 지수가 이제 기대치에 좀 충족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크리스마스 소비가 오히려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기대로 인해서 미국 주시장은 소폭 상승과 하락을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증시에 오늘 그대로 그 현금 배당락과 관련해서 이렇다한 영향은 주지 않는 가운데 현금 배당락과 관련은 이론적으로 한 20포인트 내외의 하락이었는데 현재 이보다 적다는 점에서 과거 통례처럼 배당락에 대한 지수는 빠르게 복원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20.31포인트라고 거래소가 발표를 했고요. 이는 그 12월 배당 범인이 바닥락을 감안했을 때 지수라고 본다면 지수는 현재 보합보다는 좀 상승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규조 완화에 따라서 건설 경기 활성화는 어제 반영됐지만 일부 오늘 또 조금 강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제 무상 100%를 2011년 2월에 할 계획인데요. 오늘 1에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고배당주의 성격이 강했던 KT라든가 SK텔레콤 그리고 담배인상공사 같은 것들은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하루 딱 남았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그 연말 들어서는 자서전 지수 상승 폭이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것은 그 해외 증시 역시도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한 폭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그 시장의 그 상승을 견인할 만한 임팩트들이 다소 조금 부족한 측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봐서는 경기가 정상화되는 내년도에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가담함으로써 장기 투자가들의 순매수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연초에 좀 성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펀드 판매의 후반부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레버 카운트 신규 자금 유입 통로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수급은 연초에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된 흐름을 이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2011년도에 모멘텀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한 연속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이 소비 측면에서는 다소 좀 엇갈린 전망이지만 설비 투자 쪽에서의 기대 요인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G2 즉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확보될 거라는 점에서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에는 그 배당락 효과로 낙폭이 컸던 통신주들이 좀 반등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장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 특징적인 움직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는 거래량이 3영업일 연속 30억 달러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미 달러가 움직임이 제한됨에 따라서 1149원에 보합 출발한 환율은 유로화와 증시 강세 내고로 1146.5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추고 전일 대비 1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예, 어제장 내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 출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외환시장에서도 거래가 좀 한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그리고 또 오늘장 전망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밤사이 미국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는 유로화에 상승을 하였고 여타 주요 통화에는 하락하였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역외환율이 1148원으로 최종호가되며 하락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47.5원에 개장하여서 현재는 40원대 중후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글로벌 환시의 특징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미 달러와 유로화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새로운 기축 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 정책 괴리와 신흥국 통화들의 약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기대 속에서 위험자산 랠리와 함께 엔화, 스위스 프랑, 또 금, 채권 등의 안전자산이 동반 랠리를 보인 가운데 미 달러의 흐름은 일방향적이지 않고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크로스 환율 관련 플레이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의 환율 전쟁 등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선진국 통화 부진과 신흥국 통화 강세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기대 이상의 미국 경제 약진과 달러 자산으로의 자본 회귀 가능성 등으로 일방향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실수급 외에는 거래가 극히 제한되면서 의미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여줬듯이 마지막 주 매물 소화가 나타나면서 환율은 완만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자금 수요로 스왑 포인트가 급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연말 이후 해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도 의미 있는 플레이가 제한되는 가운데 매물을 소화하면서 1140원대 중후반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어제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어제장 분석을 해볼까요? 네, 어제는 미 국채금리 하락과 전일 약세에 대한 되돌림으로 채권 시장은 강세 개장하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내년 국채 발행 물량 증대에 대한 부담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장 막판에는 약세로 전환을 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채권 시장 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약간 물량 부담이 있죠. 이 내년 국채 발행 계획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이 국채 시장에서도 약간 악재성 재료로 제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권 시장 전망도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현재는 밤사이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약세로 개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 길 발표가 예정된 내년도 국채 발행 일정에 대한 물량 부담과 함께 11월 광공업 생산 역시 내수와 수출의 견조한 회복으로 10월의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1월 광공업 생산 컨센서스는 재고 부담과 부정적 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로 생산 둔화세가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전월비로는 1.7%의 증가로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입찰 부진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개장 초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수 기조 역시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길 주요 지표 일정의 대기로 장중 경계 매물의 출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장중에는 매도 우위의 가격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중국 경제 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강 후약 장세에 따른 되돌림 정도를 제외하고는 관망 속의 약세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저하고 경기 패턴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예상이 되면서
국고채 발행 계획은 발표 전까지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국고채 3년 상단 연결 저항과 국채 선물 하단 연결 지지도 예상이 되고 커브는 수급상으로는 플랫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05% 정도 오르면서 2034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오르면서 497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이 이 소폭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 개인 쪽에서 워낙 매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폭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건설업종 쪽으로 해서 관심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장중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100%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오늘 급등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움직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상황 또 전문가 통해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 상승장 속에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는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거래소에서 자료를 내기도 했지만요. 배당약 효과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룬 배당으로는 한 20포인트 넘게 빠져서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아침에 나왔었는데요. 네. 그거에 비한다면은 시초가는 좀 밀려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플러스로 좀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이 팔고 있음에도 개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주가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개인들도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나쁜 모습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종 있나요? 뭐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고요.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죠. 업종별로 보면은 눈에 띄게 뭐 특별한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종 정도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가 뭐 아침에 뉴스 나왔었는데요. 100%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강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강하게 좀 이끌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밀리고요. 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지만 오름폭 자체가 어제에 비해서는 좀 크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세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장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고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투자 전략 세우는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이 올해 장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이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지수 자체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밀렸기 때문에 혼조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보면 금융불안의 원인이기도 했고 올해 내내 불안감을 주기도 했던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는 좀 좋지 않았고요. 반면에 제조업 지수는 양호했어요. 딱 올해의 흐름을 지금 막바지에 나타난 경제 지표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의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흐름이 조기에 개선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 전반적으로 12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도 강하게 올랐고요. 그렇게 보면 1월에는 생각보다 1월 효과라는 기대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들이 1월에 나올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들이 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1분기 기대치 이런 것들을 좀 양호한 반면에 당장 나와야 될 1월에 나올 4분기 실적 전망치의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12월에 주가가 좀 너무 강하게 오른 거 아니냐는 부담감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을 끌고 갔던 부분들이 업종 내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끌고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1월에 흔히 말하는 뭐 1월 효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효과들이 사실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중소형주의 흐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역사가 긴 미국 증시에도 보면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소형주가 갖고 있는 1월 효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은 12월에 급등한 부분 플러스 1월 효과가 급등한 부분을 반영해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말 당연히 1월을 앞두고 이틀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1월을 앞둔 대응 방안이 중요한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은 그런 식으로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 종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는 이 업종 중에서도 이 종목 몇 종목 한번 추려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네요. 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하락을 잠시 했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34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켓앤 센정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2대의 전화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남기시지 마시고요.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 이런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켓앤 센정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